생태계 서비스라는 프리즘으로 이제 생태 관광의 문을 좀 열어 주실 것입니다. 황은지 교수님은 생태계 서비스라는 테마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생소한 생태계 서비스가 생태 관광 어떻게 접목되는가, 이게 연안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선보여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황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연안,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옆에는 또 인천권역도 있으니까 이런 연안과 해양의 생태계 서비스를 체계화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지속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 옆에 이미 있는 건데, 이게 한 2005년도 이제 새천년 생태계 평가 이제 그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용어가 이렇게 정리화되고, 또 이제 우리 2019년도 생물 다양성 법의 개정법에 생태계 서비스 정의가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법적인 용어로까지 이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조금 익숙하게 이제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여기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미 익숙하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것도 뭘까라고 또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특히나 인천이나 연안이나 이런 해양에서 이런 것들을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연이 주는 혜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자연이 주는 혜택이라면은 이 혜택을 누리는 자와 혹은 또 공급에 조력하는 자와 누군가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할 것이다. 이 상호 간에 어떤 그 이익의 교환, 트레이드업이 없다면은 이것도 좀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 것이다. 제도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조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표출되는 그런 이익을 공평하게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것들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제도가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 서비스를 그냥 우리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이렇게 정의합니다. 2019년도 생물 다양성법이 이렇게 정의를 이제 비로소 우리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우리가 해양 생태계 쪽으로 이렇게 좁혀서 봤을 때는 바다, 연안 이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연안과 해양의 생태계 서비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립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안과 해양은 육상 못지않게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 서비스의 보물창고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이용하는 이런 해양 자원들이 해양 생태계라든가 생물 다양성에서 유출되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현행의 우리 생태계, 해양 생태계 법은 물론 열심히 지금 노력들 하고 계신다라고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구체화로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미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으로 좀 보신다면은 너무 익숙하신 그림들이죠. 우리 그 셔어의 갈대 습지 공원,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겠습니까? 여기 생태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여타의 그런 야생 동식물들도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호환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갯벌, 또 얼마 전에 순천만 갔다 왔는데 여기는 생태 관광이라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오셔서 각자의 노력들을 또 각자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즐기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양으로 좀 살펴봤을 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령도, 또 그런 어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관습적인 행태들, 또 저새, 또 전박이, 물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공들이 되겠죠. 그렇게
이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내어주지만 그리고 이것들을 또 조금 우리가 좀 수월하게 익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문화 서비스,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서 설명하지만 이 많은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혜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 중에서 일부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환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어세스먼트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이런 바탕으로서 정리를 또 이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거는 생태계나 어떤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 공간에서의 여기에 뭐 저어세 개체수가 뭐 몇 마리야, 뭐 아까 우리 뭐 사기 몇 마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개체수를 조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생태계 서비스는 그 공간에서 흐르는 자본, 우리가 이제 플로우 자본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개체수가 저어세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인식하고 때로는 지키는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가? 요것까지 나아가는 게 생태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저 시흥의 호접벌과 남동 유수 그쪽을 지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그냥 개념도만 그려본 건데 거기에서의 숲의 기능, 또 그 호접벌이라는 논습지의 기능, 또 저어새가 왔을 때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냥 개념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생태계 서비스의 이 흐름하고 우리 인류 후생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말 자연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받아요. 맑은 물, 영양분, 또 온갖 종류의 그런 영양 물질 같은 것들 수많은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태계 서비스, 자연 혜택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가 없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진보 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생존 보장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복리라든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자연에 이렇게 의존을 하는데 이제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그 드그룹 교수의 이론은 만약에 그런데 생태계가 남용되거나 막 파괴가 된다면은 자연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던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어느 날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의 쇠퇴,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에서 물리적인 작용으로 공기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지만 저 초록색 박스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한꺼번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욕심을 내어서 우리 치는 말로 그냥 거위를 잡아먹으면은 끝나버리듯이 이 거위가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고 보존을 해야지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래에 오염과 훼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참 심플한 그림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 그리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구조다라고 이제 네덜란드의 드그룹 교수께서 이렇게 열심히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자, 이 그림은 유럽은 생태계 서비스라는 이제 개념 정의를 한 2000년 정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저기는 시작하면서 굉장히 발빠른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했어요. 내 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로 흐르는데 이의 가치가 얼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걸 환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이런 그 흐름도의 그 매핑을 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지자체가 교부세 그런 어떤 세제하고 연동을 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죠. 우리도 충남도가 논습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배출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이만큼이니까
우리 교부세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안 전 지사가 굉장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이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세법 개정도 필요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아직 않았지만 우리도 그런 시도는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른데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아낌없이 주는 숲 공익적 가치가 얼마냐? 이 18년도에 산림과학원이 저렇게 발표했습니다. 221조 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로 돌아왔을 때 그럼 한반도 주변의 해양 자원의 공익적 가치는 얼마일까? 또 혹은 남북 협력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우리 해양 생태계 서비스 통합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내년쯤에는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55만 개 격자에서 하나하나 블록을 지정해서 여기에서의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경제적 환상까지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은 문화 서비스라든가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공급 서비스 중에서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존 활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생태 균형을 잘 이루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래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개념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만 좀 설명드리고 다른 건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독일의 GIZ-라고 독일 국제 협력단이에요. 우리로 치면 코이카 같은 곳인데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들에서 개발이 막 이루어질 때 이제는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만 하지 말고 개발업자들하고 트레이드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 개발이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누가 얼마나 이익을 갖고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를 좀 따져보자. 그래서 아주 무턱대고 지역 갈등으로 가지고 가서 서로 진 빼지 말고 우리 한번 계산을 좀 해봐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남겨두고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이미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유럽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이렇게 통합을 시켜라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을 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음을 말씀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태까지 뭐 이익을 교환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떤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관광객, 해양 생태계 파괴나 오염을 최소화한다. 또 문화 서비스 향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행정청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또 경제 주체 간의 이익 공유를 주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 남획하지 않고 또 이런 그 어떤 어로 소득 감소분을 보상받고 주민의 경우는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을 내가 하고 전부 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생활상의 불편을 보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어떤 트레이드 오프의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가가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리용 부담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류의 어떤 그런 희생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물 다양성 법에 의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가 세금으로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소위 이것을 이제 거래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페이먼트 포 마린 에코시스템 서비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생태계 파괴하고 해양 환경 오염의 가중 그동안에 공짜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었던 것에 대한 변화
또 생산자의 그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형태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1997년부터 이런 것들을 아주 앞서서 이렇게 실현해 나갔고요. 또 독일의 어떤 이제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에는 뚠북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서식지 농가한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그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그런 측면이 아니고 민간이 기금을 모아서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투트랙으로서의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모인 이런 의미도 이 지역에서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벗어나서 어떻게 조금 더 파일을 넓혀서 이런 협력 체계를 우리가 구축할 것이냐, 그 협력 체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시와오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쪽에 음도의 생태 관광 그 지역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 파급 효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북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저런 남북 가칭 수산자원 공동 구역이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서 협력 체계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안이나 해양에는 이렇게 풍부한 생태계 서비스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영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토란 같은 생태 관광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고 또 실행적인 어떤 경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도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생물다양성법은 이미 이런 생태계 서비스가 어떻게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은 그 안에 이 생태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미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행 해양 생태계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미비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해양 생태계 혜택을 행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해양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또 규정하고 있고 또 이 접경 지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법에 기반한 이런 체계화의 가능성들을 여러 법 조항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자체도 오셨고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낼 것이냐,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충분히 현재로서 현 단계에서도 해볼 만은 하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이런 공공 영역이나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가공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반을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업 되고 서로가 공평하게 공유를 하려면은 누군가는 플랫폼이 되어 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자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유지나 그런 이용 조례를 제정해서 실현 가능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K-워터가 오시는가 싶어서 제가 이거 한 장을 담았는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 이제 국민식탁 같은 경우에서는 K-워터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그 토지라든가 수면의 이용권을 보전 협약을 통해서 약정을 맺고 그거를 왼쪽에 또 주민들하고도 같이 어느 일정 구역을 협의에 따라서 보전 협약을 맺어서 당신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법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 있는 거고요. 우측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게 국가가 어떤 제도로서 세금으로서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금이라든가 기업의 CSR을 통해서도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재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사진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생태계나 우리가 생물 다양성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 흐름을 중시하면서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인간에게 얼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인간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척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의음도에서 생태관광도 생태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번 좀 잘 활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지났나요? 죄송합니다. 이 발표 중에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생태계 서비스의 생산자 내지 기여자라는 관점으로 또 지자체가 조례 제정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체계화해 보시라는 이런 요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모실 발제자분은 이응철 교수신데 일본에서 생태 인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요. 국내 경북대학에서 다시 또 보건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과 실제에 걸쳐서 일본의 생태관광 사례도 말씀을 다양하게 해주시고 박수를 못 청했네요. 네. 예, 제가 그 생태 관계는 무엇인가 다 하시는 얘기인데 왜 저렇게 제목을 정했냐 하면요. 이게 제가 요게 이제 오늘 키워드 주민입니다. 오늘 두 분이 참석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생태 관계 정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ICUN 생태 관계 협회. 이제 제가 요거 주역 주민은 있고 또 우리 그 사실은 오늘 보니까 화성시에서도 보면은 생태 관광의 첫 단어에 생생한 주민들 이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봅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흥시 생태 관광 하시는 분의 저나 같은 생각을 했거나 좀 이거 보고 나서 반가웠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앞에 생생한 주민들 이야기. 저도 이제 이걸 좀 키워드로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안 했지만 제가 왜 생태 관광을 하고 이런 걸 했는가를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리 보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각 국가에 있는 전부 다 주역 주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지역 주민이 이런 것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정의에서는 이 멕시코라든가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중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각 나라에서 생태 관광 정의를 할 때 지역 주민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 좀 차관을 둬서 이런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관광 정의 구성 요소를 보면 대상지하고 활동하고 가치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각자 이렇게 놔둔 거 있습니다.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뭐 가치가 있는지, 대상이 뭐 할 건지. 호주나 이 ICUN도 그렇고 생태관광 협회도 그렇고요, 브라질도 그렇고 대부분이 자연과 문화, 뭐 문화 역사 이런 거. 활동은 뭐 책임 있는 여행, 말하자면 자연 보호하고 이런 거 책임 있는 여행. 가치는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지역 주민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다음 위험과 보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막 대동소이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생태 관광 추진을 보면은 아마 여기도 보면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여행 해놨습니다. 일본의 생태 관광 추진을 보면은 생태 관광은 사람과 자연이 연결, 사람과 자연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연결. 이게 사람과 사람 연결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 그러니까 지역 주민하고 관광자하고 이렇게. 이거 우리가 보통 관광에서는 이제 게스트하고 호스트라 용어를 쓰는데요. 우음도에 있는 지역 주민이 이제 호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스트, 손님들, 관광객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이제 연결되고 전파되고 한다는 그런 이제 일본에는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우리 황원주 박사님 말씀하신 생태 서비스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들어갔지만 자연 혜택이란 말이 들어가서 아마 그 의미지 않는가. 일본의 이게 추진 배경에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생태 관광 추진법은
2007년도에 이제 법률 제정되고 2008년도에 6월달에 이제 국무회의 거쳐서 공포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5가지가 생태 관광 추진의 기본적 방향, 추진 협의의 기본적 사항, 생태 관광 추진 전체 구상 작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 인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넘어가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생물 다양성하고 환경 보호 정책, 이 5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생태 관광 추진 주체가 누구냐?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전정기 박사님께 말씀하신 생태 관광 진흥법의 좀 연구에 관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가 주무고, 또 환경부에서 물론 관광부에 뭐 눈치 본다 하면 이상하지만 또 서로가 좀 이렇게 좀 미묘한 관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일본에는 이제 보면은 환경부가 이제 환경성이라 그러는데요. 보면 이제 환경성, 환경부 같은 말입니다. 환경성은 주무부고, 그다음에 국토교통성이 있고요. 또 문화과학성, 우리 문체부 같은 말입니다. 문화과학부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따로 관광청 있지만은, 그다음에 농수산성, 이 4개 성이 4개 부처가 이렇게 합니다. 각자 할 일,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과학부, 우리나라 교육부죠. 문부과학성 하는 일은 우리가 생태 관광의 교육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접근을 합니다. 자료 제공하고, 이 생태관 교육 측면이니까 그런 각자의 이제 테마마다 국토교통성은 국가를 정리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이런 크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그런 이제 4개 부처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환경성이 주로 하긴 합니다. 주로 환경부가 주로. 그렇지만 각자 4명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방침은 생태관광 실황 바탕으로 대체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 차원에서 기본 방침 결정 시행한다. 대부분에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세한 내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누가 부처가 뭐 반대를 해서 무슨 시행을 못했던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의도 보면은 추진의 규칙 설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존, 여행자와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양된 지역 환경에서 지구까지 포함한 보존 행동으로 연결되는 효과. 여기 이제 첫 페이지 첫 기억자가 주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역의 보물을 다시 인식하고 발견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음도로 비교를 하면 우음도에 다시 이거를 보물이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보물이 있다고 봅니다. 보물을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 못했을 수 있고요. 안 보이지만은 있을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기본방침이 겁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작은 생태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기대하면서 또 그 다음에 지역의 주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방향이. 그래서 일본의 이제 생태관 추진을 봅니다. 기본 이념은 자연환경 배려, 관광 진흥의 기업, 관광 도움되고, 그다음 지역의 기능. 우리 여기에서 생태 관광을 하게 되면 우음도는 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화성시의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만 하는지, 그러니까 좀 여기 또 우음도라는 도는 특이한 지역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지리산 같으면 지리산 어때 그 마을 주변에 쌍계사 쪽 하동 뭐 이렇게 좀 거의 산 밑에 입구에 동네가 마을이 있으니까요.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지역의 기능대회가 한다는 거죠. 그다음 환경 교육의 활용. 요 4가지가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정제도인데요. 인정제도 할 때 이제 이렇게 정부가 생태관광 추진 기본 방향 정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생태관광 추진 기본 흐름입니다. 1번이 여기 있고 2번째가 이제 이렇게 생태관광 추진협회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도 생태관광 협회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여기는 거의 뭐 생태관광 추진협회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시작할 때는 거의 법정 엠표 단체니까 엠표 단체라는 것은 일본의 우리나라도 국무조정실에서 인정해준 국가단체니까 거의 법인단체처럼 해서 여기서 이제 엠표 단체 모여서 이 화성의 생태 관광에 협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 사람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군 특정 전문가들, 관계 주민들, 엠표 단체 모여서 전체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장으로 마지막에 우음도라 그러면은 우음도의 생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쭉쭉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각기 전문가들이 와서 협의하는 거. 요거를 이제 시군에서 이제 주무장관 올립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죠. 이렇게 시군에서 작성해가지고 올리면은 시군 올리면은 시군에서 신청을 주무장관에 뭐 환경부에 제가 환경부 올립니다. 여기서 검토해서 인정이 나옵니다. 지정이 되면은 인정된 전체 구상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 지역의 자연환경 관광자원 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 특정 자연관광 국립공원이라든지 섭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 요게 심합니다. 규제 위반이 행위에 3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냅니다. 약간의 뭐 행위를 하면은 쓰레기 비운다든가, 요 굉장히 규제가 큽니다.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뭐 건수는 안 나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생태관광 추진 틀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 관광의 이제 시책 강화는 일본이 법이 2007년도에 되고 8년도 공포하는데 2006년도부터 사전에 모델 사업부터 많이 합니다. 법이 추진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아직 법은 뭐 없습니다만 지금 생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그런 일본도 그런 식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 헌장 만들고 에코투어 총람 만들고 생태 관광 대상 만들고 가장 큰 건 사실 이걸 내가 우리나라 소개하고 싶은데 생태 관광 추진 매뉴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몇 페이지인데요. 228페이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이게 소개 안 된 것더라고 지금 매뉴얼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부분적으로 누가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책 강화, 생태 관광 추진 시행 경비, 생태 관광 개명 사업, 생태 관광 노하우, 생태 강사, 그다음에 국립공원 등의 생태 관광 지원 현황,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이제 시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관광 추진법 원활한 운용, 노하우 확립과 축적, 생태 관광 추진 지역의 증가, 저변 활동 어떠하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책 강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추진 정책인데요. 5가지. 헌장. 이게 생태 관광 추진 매뉴얼 보면 이제 제가 토익 부분만 이렇게 목차만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생태 관광, 생태 추진법, 개요, 생태 관광 추진을 고려한 참고 사례. 그다음에 이제 실전편, 생태 관광에 대한 생태 시작, 추진법 활용, 자원을 지키면서 이제 자원 활용 매력, 자원의 매력을 전한다. 이제 일반인들한테 자원을 지킨다, 보존한다, 모니터링 통해서 자원을 유치한다, 유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생태 관광 추진 모델 사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3년 동안 이게 전국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한 것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생태 관광 주체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 화성시 생태 관광 협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형 상이사나 전문에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관광객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 지자체하고 좀 잘 됐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도 어떤 분 참가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기 오래게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여기 호스트게 해서 여기가 일본의 중심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뭐 좀 요 사람들하고 저 행정을 어떻게 자원확보 실행 및 인재 육성 등 해주고 이렇게 요 행정에서는 도와주는 거죠. 행정에서는 관광객한테 생태관 가이드 및 설정 이렇게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하살표를 보시면은 여행자, 영업자하고 뭐 생태 관광 협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광객하고는 상품 서로 제공해주고 연구 전문가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태 관광이 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좀 그렇다는 그런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일본이 지금까지 한 정책입니다. 지원 정책. 생태 관광 지역 활성화 사업 아직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 자연 해설사 인재 육성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그 전에 다른 이름을 했는데 또 얘들이 그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원은 3년마다 바뀌더라고 이름이. 3년 진앙으로 바뀌고 해서 똑같은 이름은 아니고 비슷한 이름으로 계속 이런 걸 하긴 합니다. 끝나고 이거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 관광 자문 파견 사업도 했고요.
생태 관광 가이드 육성사 이것도 했고요. 뭐 같은 내용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흥, 요게 지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미있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좀 눈여겨볼 건 요거 6번 요겁니다. 일본이 이제 생태 관광하고 그린 투리즘, 농촌 관광하고 융합해서 지역 활성화를 깨한 겁니다. 제가 사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농촌 관광 연구실에서 좀 근무를 했었는데, 옛날에 농진청에 있을 때, 농진진흥청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일본애가 지금 구별이 좀 힘들죠. 농촌 관광하고 생태 관광하고. 다음을 보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일본에 그를 동시에 허락을 해줍니다. 이걸 크로스로 이렇게 동시에 생태 관광하는 업자도 그린 투리즘 할 수 있고, 그린 투리즘 하는 사람도 생태 관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동시 서로가 포함돼서. 그래서 이게 모델 사업으로 진행된 게 이제 전국의 53개 지역에서 선정되어 13개만 되었습니다. 요거 제가 번역하는 이유는 위에는 요런 초록색 요거는 세계 자연유산 지역입니다. 아주 뛰어난 경관이 있는 곳. 요 색깔은 제가 사실 초록색 구별을 잘 못하는데 파란색하고 초록색 생명이라서 구별을 못합니다. 얘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네 군데 요하고 얘하고는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고요. 그 다음 때는 이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 쪽. 빨간 거는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이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와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요거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역이나 마을에서 가까운 자연, 우음도 같은 이런 지. 이것도 이제 지적해 준 거죠. 요런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 그 제가 요 지역은 가봤어요. 요 지역은 이다란 지역. 여기는 일본의 동경 살 때 가봤는데, 제가 가본 곳은 뭐 여기 사세보 여기는 제가 사가 옆 동네라 자주 가봤고, 여기는 우리 배 탄 데입니다. 저기 사세보가 우리 유람선 탄 데 여기입니다. 여기 가보셨고, 뭐 저도 여기 구마로 가봤고요. 직접 가본 거 여기 가봤고, 그 동경에서 가봤고요. 제가요. 직접 가보 여기 시리도코 가봤고요. 홋카이도라 그러는데 여기서 가봤습니다. 저는 여기 진짜 뭐 우리 그 많은 사람 선진지로 가는 곳이 바로 시레도쿠라라는 이름 쓰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생태 관광지가 아주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말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이겁니다. 그것도 인정해 준 겁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생태 관광 추진법에 의해서 생긴 거,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인정할 거, 그 관광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에 올려서 정부에 인정해 주는 곳이 의외로 지금까지 17곳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이 안 돼, 많지 않아요. 홋카이도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도쿄도 있고요. 의외로 도쿄도에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북한산 것처럼 뭐 그런 곳인데, 그 도쿄 여기는 제가 살았던 동네 하초지라고, 여기 살았던 동네 바로 옆인데 아주 산이 굉장히 우리 북한산처럼 아주 깊은 산이 있습니다. 교토에도 있고요. 교토에. 그다음 구마모토는 우리 스테이크 먹은 동네 그쪽 다 거기가 그 산이 아소산 전체가 그 주변이 전부 다 이 생태 관광지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다음 오키나와가 이렇게 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고시마도 있고요. 야쿠시마라고 있고 가고시마 있고요. 근데 여기 사실 동경입니다. 여기도 동경인데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추진법 생기고 나서. 근데 일본 요거 제가 왜 보여주냐 하면은 일본에서 이거 하고 나서도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태 관광지 저변이 확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의외로.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새로 생긴 법인데요. 새로 생긴 정책 프로젝트인데 국립공원 만끽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국립공원이 34개가 있는데 8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여기 2018년도 해서 2019년부터 된 거죠.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외국인들 관광객들 같이 하겠다는 거죠.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을 통해서 외국인 여행자들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오키나와에서도 국립공원이 굉장히 관광이 많이 오니까 정부에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제가 번역 못 죄송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환경부하고 지방 단체하고 여행자 업계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 이름이 그대로입니다. 세계 수준의 국립공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일본이
의외로 일본에 생태 관광 오는 분이 많답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생태 관광 오는 분들이 막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뭐 제가 가본 곳은 뭐 여기 아소가 여기입니다 말이에요. 아소. 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못 가봤고요. 저도 뭐 가본데 여기 두 군데만 가본 곳인데요. 일본에 있을 때 예.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군데 국립공원에. 그다음에 요거 최근에 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생태관광협회가 2018년 이전까지는 법정 단체처럼 정부 단체처럼 됐는데 이 사람들이 2018년부터 사단법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사단법인을 했냐? 우리 같으면 정부 단체 들어가는 더 나을 텐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생태 관광을 저변 확대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정부에서 그 관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업체 넘기는 게 더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그대로 하는데 조직을 바꿨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그래서 이거 제가 이름 여기는 좋은 생태 관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굿 생태 관광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잘못해서 굿이 난 건지 좋은이 난지 굿 생태 관광이 낫긴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그 여관 같은 데 보면은 굿스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은 굿 에코투어입니다. 굿 에코투어. 말 그대로 쓰기는 좀 뭐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정은 2년입니다. 기간은 이 옆에서 이렇게 이제 마크를 주고 응모자격은 일본에서 생태 관광을 추천한 여행사, 일본에서 생태 관광을 주최하는 지역 가이드 단체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추천을 받으려면 응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 자연문화를 소개하는 가이드가 동의한다. 국내를 방문한다. 소비자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여행을 참조한다. 유료로 제공되고 그 생태관광은 프로그램당 3,300에 33,000원입니다. 심사료가 내가 여기 이 동네에서 생태관광을 하겠다. 그러면 심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3,300원이니까 뭐 보통 저게 생태관광 하면 2,500, 3,000원 받거든 1인당에. 그럼 1인분 정도 심사비를 내는 겁니다. 이 협회에다가. 협회는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겁니다. 생태 관광 개념에 근거한 운영이 되고 있는 체크 여행을 이렇게.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생태 관광에 준해서 체크를 만들어서 굉장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좋은 장소로 홍보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요 오키나와 사례인데요. 이거는 뭐 자료로 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역사 91년도부터 예, 생태 관광에 대해서 이제 시작했다고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오키나와가 유일하게 생태 관광 경제성을 밝힌 지역입니다. 일부 전국에서도 일반 관광 경제 효과는 있는데 일반 관광 중에서 생태 관광에 대한 효과가 없어서 여기에 일본이 2008년도에 생태 관광 추진법이 생기는데 그 이후로 이게 이제 그 생태 관광입니다. 외국인들 생태 관광입니다. 외국인들 특히나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중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키나와의 이제 관광 동향인데요. 전체 중에서 일본의 전체 관광은 5,600배 안 됩니다. 생태 관광은 전체 일본 전체는 5,600배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외국인들은 16%가 되죠. 17% 외국인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생태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거를 오키나와에서 주목을 해서 지금 외국인들은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생태 관광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국내는 크게 안 늘어나는 외국인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이 이겁니다. 제가 우험도 생태 관광 발전 방안 이거는 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음식이 나도 음식이죠. 역사 문화 있죠. 자연 있죠. 뭐 더 이상 제가 특히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요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조인트에서 하는 그린 트립 농촌 관광 이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여기 농촌이 없어서 좀 그런데.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호주의 생태 관광 전략 과제가 중에서 원주민 참여를 시킨다는 한 가지. 그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김성진 박사라는 분이 이런 걸 했었어요. 사실은 2002년도입니다. 주민 참여 아주 중요하다고 엄청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분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거의 뭐
이 내용은 잘 빠져 있어. 다른 데 가면은 많이. 그래서 이제 생태 관광 발전은 이제 지역 주민이 이런데 우리 뭐 지역 재생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이제 지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핸드폰을 불렀어. 그다음 향토 의식 육성, 프로세스 구축. 그게 생태 관광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하여튼 지역 주민을 이제 손을 요거 일본 겁니다. 일본 건데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생태 관광은 이 지역 자원, 인적 자원, 자연 자원, 육사 문화 자원, 막 이런 거 잘 되려면 사회 자본도 중요하다 이게. 막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요거는 제가 생태 인류학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관광 인류학은 이런 걸 합니다. 사람이 왜 여행을 하는가? 물론 우리는 이제 생태 관광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 자연보호로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만나기 가는데 뭐 진정한 자기 잘 찾기 위해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여행을 왜 하는가? 현실 도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행은 공간적인 이동보다는 마음의 이동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항상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괴테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괴테. 여행은 권원전 호기심. 여행의 권원은 호기심이라고. 사람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호기심이라는 것들, 좋은 것을 느끼고 싶다, 모르고 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괴테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루소의 교육론도 이제 이랬는데 여행에 따라서 지금 그 게이비어라는 제도에 큰 영향을 준. 근데 제가 마지막에 요겁니다. 이중환 택리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수가 좋은 곳이 생리가 막한 곳이 많다. 그 생리라는 곳은 살다는 사람 사는 거. 저는 요 우음들 보면서 산소가 조차 잘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기 박해요. 이게 1700년대입니다. 그때 벌써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속 가능한 우음도의 생태 관광을 위하여 우음도의 생태 관광을 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음도의 생태 관광 시스템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음도의 생태 관광 자원에 대하여 우리 한번 그다음에 우음도 제가 요거 4번째, 4번째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게 이거를 잘 4번 1, 2, 3, 4, 4를 잘 정리하면은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음도의 우음도의 문화적 경관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형성됐는가.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뭐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면서 좀 지나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 쓰기 어렵습니다만 미인은 방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음도는 산수가 좋은 것이 뭔가 생리가 다박하다고 했군요. 아주 좋은 내용들인데 저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자료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